사람들은 사실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엄청 집착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요. 이미 50대 나이에 항상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발목을 잡는 사람이 나한테 용기와 응원을 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50대 40대가 앞으로 100살 80살까지 뭘 해서 먹고 살 거예요. 우리는 자면서도 계속 돈이 돌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이 50대 40대에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세상에 당당한 자녀를 키우려면 나의 한을 물려주지 않고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면서 당당한 부모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책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복마마라는 경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장만을 좀 저렴하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저의 노하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전국에 또 여러 곳을 누비면서 임장도 대신 하면서 편안하게 채널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제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계발서 또 투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또 엮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 투자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항상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보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나는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피하고 있다가 정말 딱 닥치니까 눈앞이 캄캄하신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 일단은 본인의 자아를 먼저 좀 찾으셔야 된다. 내가 지금 행복한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 의욕도 없고 이러신 분들도 많아서 일단 나의 자아를 먼저 찾고,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일단 먼저 발견을 해야 거기에 이제 붙여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연결을 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서 나의 자아를 먼저 찾아서 요입당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진짜 가장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가정에 이제 안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많이 있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이 돈을 방아쇠를 당겨서 어딘가에 딱 조준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시고 갈피를 못 잡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나 주저하시다가 공부만 하시다가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먼저 걱정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을 아무래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들 털어놓고 상담을 하잖아요.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의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전부 다 야, 요즘에 차려봤자 다 망해. 야, 차라리 그 돈 까먹고 앉아서 노는 게 더 나아. 발목을 잡는 사람이 나한테 용기와 응원을 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다 주저앉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좀 독고다이여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게 나는 더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나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무조건 쌓아야 돼요. 남이 해서 돈을 번대. 그럼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게 아니고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파고들어서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냉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확신으로 하셔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은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한이 좀 많았어요. 내가 부모한테 받고 싶었던 거, 내가 부모한테 못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내 자녀에게 은근히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애가 아쉬워 보이는 모습만 보이면 이거 하나밖에 못 해줘서 내가 저거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그래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이 망하니까 정말 단돈 5,000원, 10,000원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이 공부를 포기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막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망해가지고 선생님 학원비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하는데 막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망할 수 있는데 어머니 당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 보이시고 이렇게 미안한 모습 보이시면 아이를 이제 평생 정말 미안한 아이로 남들 앞에서 살게 하시는 거라고. 그 말이 정말 저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나놓고 봤더니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세상에 당당한 자녀를 키우려면 나의 한을 물려주지 않고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면서 당당한 부모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책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돈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 돈을 다 날리면 여기에서 더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40대 50대가 지금 남아있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을 떠나라, 가족을 다 내쫓아라,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정신세계에서만큼은 그 울타리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뺀 상태에서 오로지 나의 노후를 생각을 했을 때 나의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투자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 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단연코 저는 부동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남이 사용을 하고 내가 그의 수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주도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봐서 매도를 할 때 또 내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안전한 투자처라서 40, 50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가장 실패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투자처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40, 50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 있다, 이 경매 시장이.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투자처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저하고 돈을 통장에만 쥐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40, 50대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바로 도전하셔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행복을 살 수도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게 돈이 아닐까? 점점 그렇게 지금 세상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예능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 당신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정말 내 지갑에 5,000원 밖에 없으면 너무 5,000원이 소중해서 그 5,000원을 기억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돈이 지금 막 절실하지 않으면 사실 내 지갑에 뭐 얼마가 있는지 사실 기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엔 또 신용카드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현금에 대해서 이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써야 될 돈의 현찰의 규모가 있거든요. 회사 일로라든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는 이런 돈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엄청 집착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요, 이미.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모가 잘나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망해보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소중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쓰는가에 대한 이미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쓰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돈을 계획적으로 쓰면은요 크게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이달에 뭐 뭉칫돈이 들어왔건 보너스가 됐건 나는 이달에 이 돈이 들어오면 적금을 얼마 넣고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어떤 걸 사고 딱딱딱 이미 들어올 돈까지 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딱 쓸 거를 생각을 해놓으면요 돈이 쓸데없이 나갈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돈의 흐름을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정말 그냥 물 쓰듯이 쓸 돈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돈들이 사실은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에서 내 옷이나 내 화장품 겉에 치장하는 데 쓰는 돈을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딱
해요. 이달에는 옷을 살 계획이 없었어요. 그 15만 원을 쓸 계획이 없었어도 꼭 쓸 일이 생겨요. 하지만 그 15만 원은 언제나 내가 계획하에 두었던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계산을 해보면 전혀 차질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지갑에다 돈을 넣어둬요. 그래서 돈을 쫙 펴요, 항상. 근데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제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돈을 반을 접어서 또 반을 접어요. 그리고 돈을 주머니에 그냥 넣을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 가서 이제 돈을 막 꺼내요. 여기서도 1,000원이 나오고 저기서도 5,000원이 나오고 바지에서도 10,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딱 제 장지갑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차곡차곡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가 가끔가다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넣어놔요. 안 그러면은 그 잔돈을 바꾸기 위해서 쓸데없이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껌을 한 통 사야 되는 순간이 발생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항상 통장에 잔고가 월급 타고 나면 딱 2시간 만에 한 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게 많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에 더 민감한 건지 돈이 나가는 거에 더 민감한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돈도 있지만 불로소득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10만 원을 주실 수도 있죠. 아니면은 요즘엔 쿠폰이나 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서 커피를 5,000원을 써야 되는데 포인트로 인해서 차감이 되면서 내가 5,000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얼마나 나한테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다들 월급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 월급은 이만큼인데 왜 이렇게 나가는 돈만 이제 막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카드값이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렇게 큰 돈들만 생각을 하고 자잘하게 나가는 돈들은 생각 안 해요. 자잘하게 들어오는 돈도 생각 안 하고 자잘하게 나가는 돈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번 거에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한 달에 포인트나 이런 것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얼마나 쓸데없는 돈까지 나갔는지까지 한번 꼼꼼하게 그 달을 계산해보면 그냥 그 다음 달도 똑같아요. 사람이 돈 쓰는 건 다 패턴이 똑같아. 한 달만 한번 딱 해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돈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불로소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현금이나 돈을 관리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인덕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젊었을 땐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밥을 사주면 되고 좀 살갑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고 금방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같은 깊이가 없는 사람의 관계, 이게 조금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그게 정말 성공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업이 망했을 때 그걸 알았어요. 깊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덕이 없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필요할 때마다 그 요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막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었고 지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이 많이 다른 건 진심이 담아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막 사람들을 이 안에 막 가두고 주워 담는 데만 급급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계속 이렇게 친구들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뭐 동생이 결혼을 한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들이 엄청 나가요. 지금은 인맥 관리가 완전히 확실해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쓰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그게 꼭 계산적인 거는 아니에요. 마인드라든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공통 분모가 나하고 있고, 이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시너지도 있고, 제가 책 속에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 3개의 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3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한테 제 마음을 주고 이 사람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잘 가져가자.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나의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보여주자라는 게 저는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맥 관리를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50대가 인맥 관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알던 학교 친구 엄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영부영하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왔거든요. 근데 진짜 손에 딱 꼽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 내가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 나를 지킬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나의 자아,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성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저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내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운전면허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식당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제가 학교로 배달도 해줘야 되고 시장 가서 또 마트 가서 물건들을 다 사와야 되고 수십 명이 먹을 거를 막 들통에다가 바리바리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달을 갔다가 드시고 오면 다시 또 와서 점심 준비를 해야 되고 점심 준비를 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배달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그때 그 어린 나이에 500~600씩 돈을 벌었었어요. 사회에 첫 발을 디뎌가지고 제가 한 달에 500~600씩의 큰 돈을 벌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운전을 하는 기술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무언가를 우리가 50대의 나이에 항상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50%는 현실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50%도 누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 할까? 본인이 책임질 생각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지금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모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운전면허증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실은 인생을 받아들이게 됐던 계기가 저의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그 불공평함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불공평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 딱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주신 것은 시간이라는 거죠. 부자에게나 거지에게나 노숙자에게나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조차도 똑같이 24시간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를 제가 크게 그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주위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나의 시간이었지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는 그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빼놓고 먹는 시간, 내가 일을 하는 시간, 보통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 똑같이 8시간, 9시간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이 정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년에 승급이 돼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데 나는 계속 말단 대리로 있어요. 그러면은 저 부장이 나를 꼴보기 싫어서 나는 딱 그걸 막아버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8시간, 9시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급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다 하는데 누군가는 8시간 동안 하는 일을 집중해서 2시간 만에 끝내고 나머지 6시간을 다른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시간인데도 확연하게 일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저는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커피숍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세요. 다들 여기서 1시간에 끝낼 일을 2시간, 3시간 커피숍에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계속 시간을 죽 때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쩌면 저한테 되게 삭막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커피 한 잔 카페에 가서 마실 여유도 없고 왜 저러고 살지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저의 시간을 저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한테 큰 덕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 잘 모르고 있다가 분당에 이제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주제에 그냥 묻지마식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해서 그래서 한번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잘하긴 했는데 결국은 계획하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사실 흙수저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좌우명이라고 할까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서자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암이 이제 걸리고 나서 이후부터 망하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많이 느꼈던 건 저는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이었었거든요. 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물론 나한테 지금 가시밭길이고 똥밭이고 발을 디디면 다 그냥 오물이 묻어날 정도의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 똥밭에서 내가 구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다시 샤워를 하고 다시 예쁘게 옷을 입고 다시 세상 밖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막 절망이 막 올 때도 그래 난 죽었었으니까 다시 그냥 다시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정말 주저앉지 않고 살아났던 이유는 저 자신을 계속 독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시 일어서자 해가지고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 자전거를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제가 자전거를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제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이 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이 밥을 사고 술을 먹고 비싼 골프옷을 사 입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해졌어요, 삶이. 그래서 저에게는 앞으로 실패란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천만 원으로도 복마마를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책을 썼었는데요. 경매라는 이게 특수한 부동산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특수한 분야기는 한데요. 뭐 재산이라고 등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요트에서부터 호텔까지도 경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가 이제 서민들한테 특히 내 집 장만도 해보고 싶고 뭔가 꿈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이게 딱 들어맞는 게 뭐냐 하면 경매에서는 토지도 2평, 3평도 10,000원, 15,000원에 나와요. 사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원래 2평, 3평이 10,000원짜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방 얘기긴 하지만 1,000,000원짜리 번듯한 빌라도 있어요. 빌라도 그 동네 시세에 맞춰서 3,500만 원,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경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경매 물건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유찰이 되다 보니까 4,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지고 10만 원짜리 땅이 10,000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작은 소액으로도 경매를 해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엄청 큰 메리트예요. 우리가 이제 2천만 원짜리 물건을 제가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짜리 빌라인데도 이런 물건들이 7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공산품을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할인된 가격에.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어느 곳에 가서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다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만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나는 부동산을 지금 경매를 통해서 할인 매장에 법적으로 할인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복마마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빌라인데 이 빌라가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예요. 그럼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8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놓을 수가 있고요.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일반 시중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보증금이 한 1,000에서 2,000에 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매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이 물건을 경매 시장에서는 2억짜리 빌라를 1억으로 떨어진 거를 8천만 원은 대출을 활용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2억짜리 빌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빌라는 2억짜리였으니까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1억 6천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보통 전세 가격은 10%에서 20% 빠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에 원래는 놓을 수가 있었던 걸 나는 1억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벌써 1억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매물보다는 경매 시장에서는 수익화를 하는 과정을 좀 다르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어 하시고 막 다들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다 그러면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자산은, 나의 시드머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통은 1억에서 5억 1천만 원,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분들이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고 싶어도 가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처음에 딱 투자를 할 때 정말 빌라라도 새가 잘 나가는, 바로 집 옆에 편의점이 있거나 집이 좀 오래되지 않았거나 역세권이랑 이런 데는 조금 멀어졌지만 집이 엄청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이런 집들을 골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매에서는 사실 임장을 통해서 가보기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자꾸자꾸 다니다 보면 들어가 보지는 못해도 보여요. 뭔가 눈에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겉에서만 봐도 보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단돈 2천만 원 밖에 없지만 이렇게 임장을 통해서 물건 보는 눈을 일단 키우시고, 그러면 정말 그 흙 속에 가려져 있는 진주 같은 이 경매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가지고 그 2천만 원으로도 3배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자 2천만 원으로 2억짜리 물건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물건을 2억에 팔든 2억 5천에 팔아서 결국은 2년 후에는 내 시드머니가 2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2억을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의 레벨을 높여 가시는 거예요. 경매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 단계를 밟아 가시는 투자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이 책 속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 속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리스트를 잘 보시면서 복마마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 받고 모아놓은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보통 대개 보면 결국은 요식업 쪽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백반집에서부터 삼계탕에서부터 정말 고깃집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되던 가게를 제가 확장 이전을 하면서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됐던 거였는데요. 저는 좀 자영업을 하시는,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할 게 없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프랜차이즈만 믿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장사는 사실 서비스업이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신다고 해도 고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주인이 싸가지가 없으면 고객은 안 가요. 굽신거리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서비스 마인드가 확실하게 좀 성립이 되셔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이 나의 매장을 방문을 하셨을 때 동선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가게에 뭐 작은 화분 하나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디 이제 매장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망하는 집은 제가 딱 알아요. 뭐냐? 화분이 지금 관리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게 생겼거든요. 이건 뭐냐? 내 매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매장의 위생, 그 물 하나를 안 줘서 말라 비틀어지게 죽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객을 관리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진짜 어렵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거, 이 서비스 마인드, 고객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거를 잘 하는 성격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손님 한 번 오고 맛이 없거나 뭔가 실망을 하면 그 손님은 2번 다시 안 와요. 그럼 우리는 그 손님이 첫 번째에 왔을 때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지라퍼인지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시고, 나는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식당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면 안 돼요. 서비스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시작을 하면 생각지 못하게 나가야 될 굵직굵직한 돈들이 많거든요. 보통 처음에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사업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금난 때문이에요. 그 버틸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는 그런 게 많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금 계획이라는 거를 생각을 꼭 하시고 그 여유분까지 준비가 되시면 저는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셨으면 되고, 그래서 지금의 자영업 시장은 무조건 내 자본이 6개월 이상은 버틸 자본이 있는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음식 솜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오픈하면 석 달 동안은요 나갈 돈밖에 없어요. 왜냐면 산다고 다 샀는데 계속 살 게 생겨요. 그리고 직원들도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도 훨씬 커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6개월 이상은 장사가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그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독자분들한테도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다면은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부동산도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10년 주기설이 옛날에 있었을 정도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왔었고요. 지금은 또 옛날하고는 이제 부동산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시장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옥석을 정말 잘 가려셔야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묻지마식 투자는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서울이어도 핫하고 핫하지 않은, 돈이 되고 되지 않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지금 갈려가고 있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이 돈을 가지고 지방에 밖에 투자할 수 없는 여력밖에 안 되지만 지방에도 명동은 있고 그 지방 안에서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제가 책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끔 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투자하실 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고 투자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대, 40대가 앞으로 100살, 80살까지 뭘 해서 먹고 살 거예요. 우리는 자면서도 계속 돈이 돌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이 50대, 40대에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40대, 50대에게 마침 이 부동산 시장에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실행도 안 하고 계속 주저만 하고 있어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어디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알아보셔야 되고 지금 그 안전한 투자처가 남들은 위기라고 할 때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책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지금 이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복마마 한번 따라잡기를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저와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셔서 시작할 때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입니다.